네, 코스피 어제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을 줄였는데요. 이 시장 또 어떻게 해석이 필요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현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1940선까지 이탈해 나갔던 코스피였습니다. 대외 변수가 계속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이 취약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수급적인 면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뭐 외국인들의 뭐 매도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주변을 좀 둘러싸고 있는 대외 여건들,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증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뉴스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이라든지, 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군사 충돌 가능성,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이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CPI 지수가 뭐 6년 2개월 이래 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 뭐 둔화에 대한 뭐 우려감들까지 이제 뭐 겹치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뭐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수를 하지 못하게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그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뭐 인도 또는 뭐 인도네시아, 대만 이러한 그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이 신흥국에 비해서 좀 우월적으로 어떤 그 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내용을 보니까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또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뚜렷한 어떤 그 기준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아직도 지금 현재 뭐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고 뭐 기관들이 조금 뭐 그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받쳐주고는 있지만은 연기금의 어떤 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지금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지금 바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지금 매수세가 지금 적극적인 매수세가 여전히 좀 실종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뭐 어제의 경우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 여전히 좀 답답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만 하루만 본다면은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월요일장에서는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어제 또 매수를 해 주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마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형주의 어떤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을 틈타서 뭐 지난 12월 때부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졌었지만은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의 어떤 이런 부진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뭐 앞으로도 역시 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에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또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 또 가격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부담이 좀 덜한 이런 그 조정을 받는 또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뭐 업종별로 섹터별로는 그렇게 또 크게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전 중소형주 쪽에서 여전히 어떤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비교적 선택지에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NC소프트가 지난해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5% 정도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넥슨과의 경영권 문제가 또다시 촉발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리라 보십니까? 원래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오늘 하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좀 일찍 좀 땡겨가지고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실적은 뭐 예상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었었고, 뭐 신작 게임의 어떤 그 출시라든지 또 기존 그 게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또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작년 전체적인 그 실적을 좀 좋게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그 실적보다도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그 넥슨과
주가와의 그 경영권 분쟁 이 이슈가 뭐 최근에 좀 주가에도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쳐 왔었었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말에 그 주주총회가 이제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 본다면은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또는 뭐 배당금을 갖다가 이제 뭐 더 크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가를 갖다 좀 부양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재료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실적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넥센 쪽에서 뭐 주주 제안서 뭐 제출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뭐 답안도 이제 뭐 보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은 지금 현재 뭐 나타나지는 않았었지만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 이슈가 뭐 쉽게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것은 뭐 다음 달에 있을 뭐 주주총회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의 어떤 그 전략으로 좀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노선은 제가 볼 때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갖다가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최근에 지금 20만 원대 위에서 좀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뭐 조정 시에는 제가 볼 때는 매수로 좀 대응한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속에서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또 다음 달에 있을 3월 27일 주주총회 전까지는 기대를 실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20만 원권 지지 여부 살펴보면서 조정 시 매수 대응으로 언급해 주셨네요. 자, 종목에 대해서 OCI도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참 오랫동안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가동률이나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에 따라서 또 어제 나왔던 실적 역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태양광 쪽 이제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OCI만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가랑 어떻게 네. 보면은 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뭐 대체 에너지 어떤 그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 주가가 뭐 상당히 좀 부진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도 뭐 40달러 선 중반에서 이제 50달러대를 좀 회복을 해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니까는 OCI도 이제 좀 비슷한 뭐 최근에 좀 주가의 움직임 유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의 뭐 내용을 봤었을 때 바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의 어떤 과잉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한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떤 경쟁 그 심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어주는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뭐 최근에 좀 기술적인 위치의 흐름을 본다라면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위치에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진정되는 이러한 그 국면으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뭐 현재 그 8만 원대에서는 좀 바닥을 이제 다져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좀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OCI가 그래도 지금 10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OCI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좀 매수로 일단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OCI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시에는 좀 매수의 어떤 그 전략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주가가 좀 다소 좀 조정이 들어와서 뭐 8만 원대 중반 정도의 위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뭐 매수를 해도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이라던가 유가라던가 업황 자체가 모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유망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떻게 움직여 볼까요? 예, 뭐 최근에 사실 뭐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매매를 하시기가 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뭐 기존 종목들,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에 있지만은 결국에 뭐 시장과 좀 무관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중장기로 꾸준하게 상승해왔던 종목들 그런 상승했던 종목들에 보면은 다 그 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예전에도 지금 이 본 방송을 통해서도 좀 여러 번 설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뭐 예전부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설비 투자가 이제 좀 크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어떤 미세 공정의 어떤 확대에 따라서 이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장비 업체들 아마 얘기를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최근까지도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주가의 움직임, 신고가 나온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신고가 근처에 위치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바로 또 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그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 있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 후공정 뭐 장비 쪽에서의 어떤 주력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VMP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체 그 이 제품의 그 매출 비중에서 60%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후공정 이 검사 장비 쪽에서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70%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작년에 그 실적을 지금 현재 아직은 그 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이 올해까지도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뭐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를 지금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좀 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18,000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미 반도체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이제 2만 원 이상의 어떤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도 역시 2만 원 이상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승부를 건다기보다는 좀 긴 관점 속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실적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어지면서 중장기 그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오늘 한번 한미 반도체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앞으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이들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좀 답답한 좀 주가의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뭐 하락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떤 과거의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어떤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크게 좀 그 낙관적인 이런 그 전망들이 좀 나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최근까지도 좀 답답한 좀 주가의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그 이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자동차주를 포함한 뭐 경기 뭐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보면 주가의 앞으로의 어떤 그 뭐 단기적인 흐름도 그렇고 뭐 장기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봤을 때는 큰 어떤 메리트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좀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또 주가가 좀 크게 좀 조정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 과연 좀 던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여기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더 좀 뭐 매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일단 뭐 좀 더 보유를 하시다가 이후에 이제 좀 반등을 어떤 시점, 물론 이제 단기간에 지금 반등이 나오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손실이 크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좀 긴 시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일단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좀 매도에 들어가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또 현대차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물량만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오늘 박정석 대표의 유망주였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